네, 안녕하세요. 4월 27일 일요일입니다. 오늘은 테슬라 한번 가지고 나왔는데요. 제목을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세계 최고의 밈 주식 테슬라라고 지어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밈 주식, 밈 코인이라고 하면은 펀더멘털 어떤 실적 같은 거를 뒷받침하지 못한 채 그냥 입소문만으로 이렇게 뉴스만으로 오르락내리락하는 그런 주식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테슬라가 지금 밈 주식 같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이제 중요한 게 실적 발표였죠. 화요일 날 장이 끝나고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적이 뭐 거의 망했습니다. 망했는데 며칠 있다가 예 몇 가지 인제 뉴스로 인해서 주가가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도 인제 비슷한 모습을 몇 번 보여줬었는데 이렇게 오르기만 하면은 또 떨어졌죠. 그리고 또 오르기만 하면은 떨어지고 그리고 인제 세 번째 요렇게 시세가 나오긴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280대 290대 이렇게 오를 때마다 사게 되면 항상 그 망치로 이제 정수리를 맞을 수 있다라는 걸 항상 유념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마치 한 끗에다가 5 억을 태우는 듯한 그런 모습이에요. 이건 인제 분명히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에서의 베팅이죠. 그래서 보통은 많은 주식들이 그랬지만은 끝도 없이 올라갈 것 같다가 결국에 인제 추락의 길을 밟는 그 전조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추락이 시작되는 그전에는 엄청난 불꽃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제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주식이 비정상적으로 움직일 때 그리고 추락하기 직전에 전조를 살펴보면요.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이상 급등을 한다는 거죠. 예. 누구도 인제 알 수가 없는 그런 급등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비이성적인 뉴스 해석이다라는 거죠. 뭐 좋은 뉴스든 안 좋은 뉴스든 호재든 악재든 전부 다 좋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주식 좀 사라. 우리 회사 괜찮다."라고 오너가 직접 나서서 홍보 마케팅을 한다는 겁니다. 네. 주식을 파는 게 오너의 역할이 아니죠. 그래서 '어떤 뉴스 때문에 올랐는가?' 하고 보니 미국의 교통부 장관 숀 더피가 자율주행 차량 운행에 관련된 규정 그다음에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 완화 방안 요걸 발표한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일반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혁신을 유도하고 자율주행 상업 운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 네, 뭐 당연한 거죠. 그다음에 "중국과의 혁신 경쟁에서 도태되고 있으니 요거를 잘 인식을 하겠다." 당연한 거죠. 그리고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고 각 주별로 다른 자율주행 관련 법규도 통일을 하겠다. 그 연방 차원의 단일 규정을 만들겠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테슬라만 가지고 '테슬라에 내가 정말 특별한 혜택을 주겠다.' 라는 게 아니죠. 그래서 주식이 10% 가까이 오를 만한 그런 모멘텀이냐?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 이전에 인제 테슬라 뉴스들을 살펴보면요. 어 좋은 뉴스가 하나도 없었어요. 특히 인제 "토지를 그만두겠다." 이 발언하기 전부터 그리고 인제 사람들 직원들 모아 놓고서 뭐 "주식 팔지 마라." 뭐 이런 얘기한 것까지. 그때까지 이제 보면은 이제 좋은 뉴스는 하나도 없었죠. 그래서 악재만 쏟아지다 보니까 이런 작은 뉴스 하나에도 굉장히 크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인제 교통부 장관이 얘기한 거니까 작은 뉴스는 아니겠지만은 뉴스의 질 자체가 뭐 주가에 영향을 줄 만큼 그런 임팩트가 있진 않죠. 그래서 포브스에서 인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테슬라가 아 머스크가 "테슬라의 위기를 돌파할 아이디어가 고갈이 됐다."라는 거죠. 요건 저도 동일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주가 반등에도 근본적인 해법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밈주식 얘기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런저런 뉴스 뭐 소문 이런 걸로 주가를 움직일 수는 있지만 그게 장기적으로 갈 수는 없어요. 근본적인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테슬라가 인제 1 분기 판매량이 9% 감소 그다음에 순이익이 71% 급락. 네. 이건 너무나 충격적인 거죠. 그래서 "최근 4년 동안 최악의 분기 실적이다." 자동차 매출도 20%가 줄어들었고 관세 때문에 향후 실적도 어둡고 특히 인제 테슬라가 올해 판매 목표조차 제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제 머스크가 "도지를 나왔다." 그리고 교통부 장관이 뭔 발언을 했다. 이걸로 10%가 올랐다라는 거는 이미 정상적인 그런 주가 흐름을 벗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정상적인 어떤 움직임이란 뭐냐? 결국에는 이제 실적 그리고 모멘텀에 따른 기대가 적절히 인제 믹스가 돼서 장기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런 게 지금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 포브스에서는 이제 머스크가 테슬라의 경영에 복귀를 한다고 해도
근본적인 문제는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현재 테슬라가 이제 두 가지 주요 사업이 있는데 자동차를 팔아야 되고 에너지 저장 그 부문도 역시 잘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둘 다 사실상 위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출시한 사이버 트럭은 기대에 못 미쳤고 그다음에 후속 인기 모델도 여전히 없다라는 거고 특히 이제 145%의 중국산 배터리 관세 요거는 테슬라의 배터리 사업에도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인제 머스크가 또 입을 놀리기 시작했는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우리는 죽음의 문턱에 있지 않다." 라면서 위기론을 일축했다. 역시 입으로 역시 막는 그런 또 스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죽음의 문턱에서 허덕이고 있다라는 거를 인정을 하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로스 거버 가와사키 자산운용 CEO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머스크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했을 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해 줘서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요런 인제 머스크의 회사들 그다음에 정부 효율도 요런 여러 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건 사실이다. 따라서 지금 달라진 건 없다라는 거죠. 사실상 이제 머스크가 뭐 딴 사람이 된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테슬라라는 기업이 체질 개선을 한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실적이 떨어지고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컨디션이 안 좋고 새로운 해법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주가가 오른다라는 거죠. 그다음에는 이제 '뭘 기다리고 있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양상으로 주가가 오를 때는 가장 개미들이 달라붙기 쉽거든요.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제 차트 분석을 해 보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일봉 보시면은 이제 최고로 높이 있는 이평선이 120 선이죠. 그다음에 주봉 차트 보시면은 20 선이 최고 높게 위치해 있고요. 월봉 보시면은 지금 5 선이죠. 5 선이 제일 위에 높이 위치해 있습니다. 근데 요걸 이렇게 갖다 대 보면은 정확히 지금 일치를 하고 있어요. 정확히 333 이라는 점에서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요 사이클이 다 비슷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최상의 시나리오라면은 역시 333 까지 찍고 내려오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인제 최상의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주가가 280 이죠. 280 중반인데 계속 오르는 거죠. 며칠 동안 계속 올라서 330 까지 찍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에 베팅을 할 수 있다.' 하면은 매매를 하거나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개인적인 믿음의 문제지 여기 뭐 간다 안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그리고 주가 등락이라는 거는 항상 그 판단 시점의 문제예요. 480 대에서는 테슬라가 최고의 주식이고 최고의 시세를 냈었죠. 하지만 이 상황 200 대까지 내려온 상황에서는 400에 비하면 뭐 반토막이 난 거니까 요거는 이제 부정적 관점으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제 테슬라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뭐냐? 역시 전기차 판매를 늘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 분기에 13% 감소했고 자동차 매출 20% 줄었고 차량 수, 판매 가격 모두 하락했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인제 테슬라가 쪼금이나마 이익이 났던 이유는 역시 다른 완성차 업체에 판매한 배출권 크레딧 덕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총 5천억 원의 순이익을 여기서 얻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요것마저도 제외를 하게 되면은 오히려 자동차 판매에서는 적자가 났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본질적인 걸로 인제 돌아와서 새 모델 출시를 통한 반등 가능성도 불투명하다라는 분석이 나왔어요. 테슬라는 모델 Y와 모델 3를 소폭 개편한 버전을 준비 중이지만 자동차 업계 전반의 트렌드죠. 풀체인지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그래서 디자인 변화 없이 오래된 모델을 시장에 계속 박아두는 것은 좀비 모델을 양산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차의 어떤 디자인 자체가 그렇게 훌륭하다거나 이쁘지가 않아요, 테슬라는. 그래서 테슬라가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배터리 용량을 줄이거나 첨단 기능을 오히려 삭제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절감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라고 했는데 사실 이 방법밖에 없어요. 이 방법밖에 없는데 머서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차라리 기능을 추가하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을 낮추면서 또 기존 모습, 낡은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게 과연 혁신이냐라고 반문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전기차 외에도 에너지 저장 사업이 주요 성장 동력인데 이것마저도 위협을 받고 있다는 거죠. 역시 인제 경쟁자는 중국입니다. 중국이에요. 중국산 제품 고율 관세로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인제 CFO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중국산 셀에 의존하는 만큼
관세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예요. 테슬라의 문제는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부품 등은 여전히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 부담이 불가피하다는 것. 그다음에 ESS죠. 에너지 저장 시스템 판매 시장은 높은 가격 인상으로 인해 사실상 시장 자체가 위축이 돼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때문에 테슬라의 미래는 어둡다라는 거고, 증권사에서도 계속 지금 목표 주가를 낮추고 있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근본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머스크 입을 털고 있지만은 그걸 뒷받침해 줄 만한 펀더멘털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테슬라 제품 전략을 실질적으로 바꿀 조짐이 전혀 없고요. 그다음에 머스크가 도지 관여도를 줄인다고 해서 테슬라의 무슨 문제가 도대체 해결이 되느냐 이거예요. 테슬라가 뭐 혼자서 일을 다 하는 건 아니죠. 그 머스크가. 그래서 인제 여러 투자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이 1 분기 실적 발표하고 나서 확 내려 버렸습니다. 네. 목표가를 내려 버렸죠. 그래서 보통 이제 한 7% 4% 에서 많게는 뭐 30% 까지 내렸는데 평균적으로 한 12% 정도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인제 데나이브스 같은 경우에는 인제 웨드부시 애널리스트인데 뭐 315 까지 떨궜다가 뭐 350 으로 좀 올리긴 했지만 기존에 인제 550을 불렀던 거에 비하면 턱없이 낮죠. 네, 턱없이 낮기 때문에 요런 이제 강세론자조차도 장기적인 전망을 어둡게 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특히 인제 JP 모건, 웰스파고 이런 데서 인제 보수적으로 분석을 하는데 $100 초반까지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285 라는 주가 수준, 가격 수준은 여전히 높다라는 게 일반적인 그런 컨센서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테슬라의 어두운 미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